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을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으로 이끌어갈 남은우입니다. 이름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물거래 상담사에서 파생상품 투자상담사에서 지금 이름이 굉장히 길어졌죠.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편의상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파생 자문인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자, 이 과목 이제 증권 투자 관련된 종목 과목을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금융을 처음으로 지금 접했는데 파생상품이 투자권, 파생자문인 여기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쓰이지 않는 이야기,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닌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구조도 좀 생소하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의외로 시험은요, 합격률은 제가 많은 이제 수험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증권 자문인보다요, 파생 자문인 합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권 자문인은요, 굉장히 좀 말로 좀 꼬아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파생 자문인은요, 답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증권 자문인은 법 쪽에서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파생 자문인 같은 경우에는요, 법적인 부분은 좀 쉽게 나옵니다. 날짜 같은 것까지 며칠이냐 이런 걸 기억하는 문제 별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전혀 모르고 너무 생소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좋아요. 이제 익혀 나가시면 되고요. 적어도 이 자격증 정도 한번 공부하시고 자격증 따고 나시면은요, 어디 가서 나 금융 쪽에서 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파생 관련된 신문기사 나오면 그전에는 그냥 넘기던 게 이제는 한 번쯤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의 목표는 어떤 목표인가요? 합격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내가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유는 합격하기 위한 것이고, 제가 서 있는 이유는 합격시키기 위한 부분이죠. 참 이 과목을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완벽히 여러분들께 지식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다. 왜?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표를 좀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을 80점 맞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 강의는요, 8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문제를 갖다 시험장에 가서 보면은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문제는요, 원래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것까지 맞추면 출제자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과감하게 버려주는 겁니다. 자격증 공부는요, 2번 할 게 안 됩니다. 한 번에 끝을 봐야 되고, 자격증 그 점수에 맞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강의하다 보면,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되네. 한 번 더 보시겠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또 봐요. 이해가 안 돼요. 2번 이상 보면은요, 보지 마세요. 그냥, 이 문제 나오면 틀려주지. 내어주시면 됩니다. 다 맞출 필요 없어요. 내어줄 건 내어주고, 대신에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해 드릴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그런 문제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문제 정도만 쭉 한번 푸시고. 그리고 문제 있잖아요. 지금 문제 요약집인데, 문제를 한번 풀고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다음 문제 또 틀려요. 문제는 틀린 거는 꼭 한 번씩 2-3번 정도를 더 보셔야 한다는 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를 굉장히 많은 기본 강의를 다 듣고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냥 이 책 한 권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건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 강의는 시작될 겁니다. 문제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더 알아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가 요약 강의예요. 근데 제 강의는요, 거꾸로 할 겁니다. 문제 풀고 요약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 강의를 통해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게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나가고 전체적인 틀을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 기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요거 없이 문제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은 참 재밌는 게 더 알아보기라는 이 요약을 보면 그 위에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리게끔 돼 있고,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순차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물론 처음에 보시면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앞에 용어, 뒤에 용어, 앞에 나오는 용어와 뒤에 나오는 용어가 합해져서 문제 나오는 경우 있는데, 이 말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요약 강의해드리고 맥을 짚어드리는 것만 그대로 따라오시다 보면 저 뒤에서 그 용어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요,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내가 지금 당장 이 페이지를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제가 따라오시라고 하는 부분만 따라서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생자문의 과목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발생상품 이렇게 1 이렇게 나와 있죠. 발생상품 1 페이지 열어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발생상품 2 상품 2로 상품 2. 세 번째가 리스크 관리, 그리고 직무윤리, 그리고 네 번째가 발생상품 법규, 그래서 각각이 이제 25점씩입니다. 그죠? 25점씩. 예전에는요, 꽈락이 40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꽈락이 50점이니까, 꽈락이 50점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반 이상은 맞아야 돼요. 13. 그죠? 이렇게 다 해가지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52점 나와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요, 몇 점으로 가자고요? 80점을 가야 됩니다. 80점. 그러면 이 과목 중에서 여기서 얼마만큼 점수를 더 획득해야 되느냐? 28점을 더 획득을 해야 되네요. 28점.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28점을 어디서 획득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요, 이 법규에서는 한 25점에서 어느 정도에 한 7점 정도, 이 정도로 해서 20점 정도로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세 과목에서 얼마가 남는 거죠? 21점이 남네. 그러면 이제 과연 몇 점을 받아야 되나? 여기서요, 일단 직무윤리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 분쟁 예방 이런 것들 나와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면 돼요. 여기서는요, 최소한 점수를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23점? 이 정도 기본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많이 틀릴 게 별로 없어요. 많이 틀릴 게 별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리스크 관리에서 너무 많이 틀리겠다. 그러면요, 요것도 한 20점 정도로 낮춰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직무윤리는 좀 쉬워요. 투자자 분쟁 예방도 쉽고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어쨌든 20점 나왔네. 이 두 개에서 20점만 받으면 되겠네요. 그죠? 저는요, 요거 25점 만점에 무조건 한 23점? 발생상품 2는요, 요것도 다 맞춥니다. 근데, 그렇네요. 요것도 한 23점? 거의 틀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몇 점이 나오나요? 야, 이거 86점 너무 고득점이 나왔네요. 좀 더, 이제부터는 이 정도가 되는데, 고득점이 나왔으니까 한 개씩 틀려주는 거죠. 22. 한 개씩 또 빼주는 거예요. 19. 이렇게만 해도 붙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포인트를 받아야 될 때가 뒤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앞쪽에 있어요. 공부량은요, 이게 제일 많아요. 여기에는요, 왜 이렇게 25점 만점에 과연 22점 3개 틀리고 다 맞출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개념을 딱 잡고 나면은요, 이 문제에는 속임수가 없어요. 그냥 풀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수학처럼 굉장히 푸는 문제가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끽해봐야 나누기 한두 개, 한 개 정도 있을까? 한두 개 곱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코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그냥 요 문제, 요 점수 받아가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받으면 80이잖아요. 근데 합격점은 몇 점이에요? 70이죠. 사실은 이를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요, 더 틀려도 되죠. 요거 20으로 가면 되고, 요거 20으로 가도 되고요. 그죠? 요것도 뭐 한 개, 두 개 정도 더 틀려도 17로 가도 되고요. 요것도 17로 가도 이렇게 돼도 합격이 되나요? 10점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가 어떻다고요? 여유가 많이 남아 있어요. 여유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처음에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요. 제 강의만 그냥 충분히 따라오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요 과목 대해서 이제 살짝 좀 언급을 좀 할게요. 파생자문이 그러니까 파생상품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파생이라는 거 어디서 튀어나왔다 소리죠. 어디 튀어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장 보고 있는 실체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은 거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러나 그걸 갖다가 이제 금융이나 체계화 이렇게 어떤 이론화 시켜 놓은 부분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조금 용어가 낯선 거지. 사실은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 저도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실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바로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선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옵션이고요. 그리고 스왑. 그리고 뭐 기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여기까지가요. 진짜 핵심적인 것 같아요. 이 파생자문인 자격증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고요. 그다음에 선물이라는 것은요. 자, 선물이라는 놈이든 옵션이든 스왑이든 기본적으로요. 그 개념 1번적으로 뭐 개념을 잡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론 가격을 잡고요. 세 번째 활용을 잡고요. 네 번째가 손익. 이렇게 다 매칭이 돼요. 그러면 1과목은 요 두 개잖아요. 그죠? 2과목은 요거고요. 그죠? 기타 요거고요. 3과목은 요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죠. 1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선물의 개념, 이론 가격, 활용, 손익. 옵션도 선물의 옵션의 개념, 이론 가격, 활용, 손익. 그런데 이게 요 두 개 종류가 더 있더라.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더라? 아, 주식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금리 관련된 것도 있고, 통화 관련된 것도 있고, 상품 관련된 것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요 네 개 가지고 다 조합을 해 놓은 게 하나의 1과목이다 보시면 되고요. 2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스왑이죠. 요건 두 가지입니다. 스왑은 스왑의 역시 개념, 스왑의 개념, 스왑의 이론 가격, 스왑의 활용, 스왑의 손익 똑같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밖에 없어요. 금리하고 통화하고 뭐 외환 뭐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도 있겠지만 거의 이 두 개에서 다 끝난다 보시면 되고요. 기타는 종류가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파생이 결합된 증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기본 원리는 요 베이스에서 뭐 다 들어가지 않는 좀 색다른 것만 끄집어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선물, 옵션, 스왑, 손익이 발생하고 이런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갖다가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면 뭐 얼마를 손해 볼 것인가도 있지만 최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종사자니까 종사해야 될 사람이니까 직무윤리나 영업실무 뭐 실질적으로 이런 거래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거래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그 재반 사항에서 일어나는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금감위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협회 규정이라든지 거래소 규정이라든지 그런 룰들을 최종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는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선물, 옵션, 스왑 요 세 개를 알아야 되네. 근데 스왑은 쉬워요. 스왑은 이 세 개 중에서는 제일 쉽고요. 처음에 선물 옵션, 제일 앞에 나갈 선물 옵션이 굉장히 헷갈리긴 하는데요. 요거는 한번 딱 외워지고 나면은요, 이거보다 쉬운 것도 없어요. 그냥 책 보시면서 나가면 그냥 줄줄줄 풀려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좀 낯선 것들 있더라도요, 넘어가시면 뒤에서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중간중간 가다가 다 언급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는요, 밑에 그냥 제가 이제 더 알아보기 요약을 하고 나서 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위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해설 있잖아요. 해설만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따라오실 건 없고요. 제 강의 시간에는 그냥 더 알아보기 정도만 따라오시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또 노트 같은 데 한번 적으셔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나올 문제들은요, 저 뒤에 가서 우리 집중적으로 또 문제, 출제 예상 문제들 짚어서 제가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때 하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 끝으로 이제 강조 하나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겁니다. 요 강의가요, 처음에 선물이든 옵션도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이어지는데 한 번 하고 한 일주일 뒤에 한번 보겠다 이러면은요, 앞에 거 이해 안 돼요. 그냥 선물이다 하면 선물 강의가 이렇게 한 6, 7강 쭉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강의를 다 엮어서 그냥 한 번에 쭉 보세요. 한 번에 쭉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옵션 하나 보고 이렇게 한 단락별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앞에 내용을 좀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끝까지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총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간 이후에 다시는 저하고 이 과목으로 다시 만나서는 안 됩니다. 합격하고 나서 기분 좋게 다른 과목으로 준비하시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강의부터는 여러분들 선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